안녕하십니까. 넷째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스템이 리니어하고 동시에 타임 인베런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두 개의 특성을 가진 시스템이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한 시스템이다 해서 약자로 LTI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성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만약에 X1이라는 어떤 입력이 시스템에 인가가 됐을 때 이것이 출력이 Y1이다 하고, 그 다음에 또 X2 입력이 들어갔을 때 역시 이제 Y2 출력이 나왔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가정 하에서 AX1 입력이 들어가면은 A, Y1 출력이 나오고 B, X2 입력이 들어가면은 B, Y2 출력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것에 두 개의 합이 입력이 들어가면은 이런 두 개의 합이 출력이 나오는 경우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시스템이 바로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정이 먼저 X1 입력이 들어갔을 때 Y1 출력이 나오고 X2 입력이 들어갔을 때 Y2 출력이 나온다는 기본 가정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선형 조합, 어떤 X1이라는 입력에 A라는 콘스탄트를 곱해주고 X2라는 입력에 B라는 어떤 상수를 곱했을 때 그것의 출력이 이러한 출력 역시 선형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리니어한 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리니어하면서 동시에 또 타임 인베런트한 특성을 갖는 시스템을 우리가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한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임의 신호 xn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n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 xn의 신호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칩시다. 0에서 1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에 k번째 위치에서 어떤 임펄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k번째 위치에서의 요 임펄스, 단독 임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높이 값이 xn 신호에서 특정한 k 위치에서의 value x k 높이를 갖는 어떤 특정한 xk value가 될 테고 이 단독 임펄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임펄스
n 도메인의 함수로서 n-k가 될 것입니다. 시간에 이것을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러한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누적을 시키게 되면은, 즉 이렇게 시그마로 이것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xn 신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xn이라는 요 n 도메인에서의 함수로서 xn을 특정한 value k는 특정한 위치에서의 xk라는 것은 하나의 상수 값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n의 함수로서는 오직 이 impulse x 델타 n-k 단독 임펄스를 따로 표현했을 때 높이 값이 xk이고 임펄스 즉 델타 n-k 위치에서의 높이가 이렇게 xk만한 높이를 갖는 이런 단독 임펄스의 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k 위치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심어져서 전체 함수 x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요 xn 요 신호는 따지고 보면은 임펄스 신호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만히 보면은 요 n의 함수로서 임펄스와 xn이라는 n 도메인에서 xn 신호는 임펄스 n 도메인에서의 임펄스 신호들의 선형 조합, 즉 시그마라는 건 더하기죠. 더하기. 이거는 뭐죠? 컨스탄트, 즉 상수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예를 들면은 A, B 이러한 선형 조합에서의 상수 곱하기에 해당하는 상수값들과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함수 또는 이런 n 도메인에서의 함수 펑션으로서의 함수의 선형 조합으로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표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선형 조합의 신호가 어떤 시스템에 인가가 되었을 때, 만약에 이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더하기, 그 다음에 상수값은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더하기와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A, x1 함수로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b x2 이런 선형 조합, 함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입력이 인가가 되면은 각각의 신호에 대한 출력의 선형 조합으로서 그 선형 조합 형태는 입력의 그 선형 조합 형태하고 동일한 형태로서 출력도 역시 우리가 그대로 A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더하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b라는 것이 곱해지는 것이 그대로 상수값 더해진 건 그대로 출력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A1 대신에 Y1을 대입을 하면 될 테고 X2 대신에 Y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원래의 시스템, 이 시스템에 X1이라는 입력이 들어가면 Y1이라는 출력이 나왔었죠. X2라는 신호가 입력이 되면은 Y2라는 출력이 나왔었죠. 근데 A가 곱해지고 더해져서 B, X2 이런 선형 조합이 곱해져서 더해지는 형태로 선형 조합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프팅 프로퍼티에서 표현된 이러한 입력 신호를 잘 보면은 이것이 상수가 될 테고 이것이 더하기 형태, 여기까지는 선형 조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임펄스 신호가 입력이 되었을 때 만약에 출력이 이런 K 위치에서의 출력이다 라고 하면은 이 상수하고 이 더하기 시그마, 즉 더하기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러한 임펄스에 대한 출력만 우리가 만약에 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출력을 우리가 동일한 형태의 선형 조합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러한 지금 구조는 어떠한 시스템이 존재를 할 때 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싶은데 그 특성을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떠한 임의 모양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구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임의 모양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 시스템에 인가가 됐다라고 하면 출력은 어떤 모양의 출력이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면은 이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이 시스템의 특성은 우리가 임펄스 형태의 신호를 만약에 가령 n-k 위치에서의 임펄스 입력을 인가를 했을 때 출력이 h, k, n이라는 출력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실험을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한 번이라기보다도 이제 이거는 K 위치, K를 이제 매번 바뀌면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이 K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가령 타임 베리언트하다라고 하면은 실험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시스템이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임펄스 하나를 입력을 시켜서 나온 출력을 H 이거를 잘못했네요. 잘못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만약에 타임 인베런트 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임펄스 델타 n이 입력이 들어갔을 때 hn이라는 출력이 나오고, 이 시스템이 만약에 타임 인베런트 하다, 인베런트한 시스템이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입력의 타임 시프트가 출력의 타임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니어한 시스템의 특성과 이러한 타임 인베런트한 시스템의 특성이 동시에 조건을 만족을 하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우리가 또다시 요 HKN을 제로에서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타임 시프트로서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고, 이건 서메이션 더하기, 이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것이 이렇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갈 때는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이 리니어한 특성과 동시에 타임 인베런트 하다면은 우리가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 식에 해당하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시그마,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이러한 임펄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임펄스 신호에 해당하는 입력에 대한 출력 H0N을 안다라고 하면은 H0N에서 제로를 생략을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 형태가 바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컨볼루션이다 라고 하고, 이 수식 표현이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이러한 스타로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터로서 출력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그젬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첫 번째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HN을 우리가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impulse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의 특성이 리니어 만약에 타임 인베런트한 시스템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임펄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출력이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러면은 임펄스를 인가한 후에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해서 HN이라고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측된 HN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문 모양의 XN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동일한 시스템에 이러한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출력이 나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출력은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컨볼루션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느냐?
결국은 요 impulse response만 알면은, 즉 요 HN만 알면은 우리가 시스템의 특성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임의 모양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을 어떻게 계산하냐? 매번 입력을 넣고 출력을 관찰하면 너무 비용이 크죠. 이러한 실험을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험을 딱 한 번만 하자는 겁니다. 한 번만 하자. 즉 impulse response만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impulse response를 이 시스템의 특성으로서 규정을 하자라는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 linear time invariant한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HN을 갖는 linear time invariant한 시스템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 Y 출력이 바로 입력과 이러한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의 조합으로서 이런 입력과 컨볼루션이라는 이러한 이용을 해서 입력과 impulse response의 컨볼루션으로서 우리가 출력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접근 방법은 예를 들어서 커다란 어떤 예를 들어서 댐을 어떤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자면은 댐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커다란 어떤 조형물을 만들 때 먼저 풍동 실험을 하죠. 바람이 태풍이 몰려왔을 때 그 건물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을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 원래의 모양대로 다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할 수는 없죠. 비용이 너무 크죠. 따라서 아주 심플 테스트, 심플 조그만한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바람을 만들어내서 모의 실험을 하죠. 그렇게 간단하게 어떤 실험을 함으로 해서 그거로부터 진짜 상황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우리가 접근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한 어떠한 이러한 impulse response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을 한 후에는 어떠한 임의 모양의 입력을 인가를 하더라도 그 출력을 우리가 이러한 실제 관측을 할 필요가 없이 매번 그 출력을 우리가 일일이 새롭게 관찰할 필요 없이 이미 관찰했던 이 impulse response를 이용을 해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출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계산해서 출력을 미리 구해 볼 수 있다. 일일이 실험하지 않고도 딱 한 번만의 실험으로서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갖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죠. 실제로 일일이 다 관측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출력을 계산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계산하면은 실제로 구현하고 관찰하고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임의 모양의 입력이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출력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xample 2.1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요 그림은 impulse response가 이러한 HN 모양을 갖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임펄스 입력, 즉 제로에서 임펄스, 즉 제로에서 1의 값을 갖는 이러한 임펄스 입력이 시스템에 인가가 됐을 때 출력이 이러한 모양의 출력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관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스템은 임펄스가 들어가면은 동일하게 하나, 둘, 세 개의 임펄스가 연속해서 튀어나오는 그런 특성을 갖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임펄스 입력이 들어갔을 때는 이러한 출력이 나오지만은 가령 임의 어떤 특정한 모양의 이러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는 출력이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입력에 의해서 나오는 출력은 대략적으로 이런 연속해서 3개의 출력이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이런 입력에 의해서는 어떤 출력이 나오냐면 연속해서 한 동일한 이러한 엔도메인에서 1, 2, 3의 위치에서 1, 2, 3, 0이 여기 있고 1, 2, 3에 걸쳐서 2의 높이 값을 갖는 연속적인 3개의 펄스가 나올 것입니다. 즉 이런 임펄스 0.5 높이를 갖는 이러한 임펄스에 의해서는 0, 1, 2에 걸쳐서 이러한 3개의 임펄스가 나올 테고 1, 2, 3에 걸쳐서는 이러한 임펄스 2의 높이를 갖는 2의 높이를 갖는 연속적인 3개의 임펄스가 나올 것이고 입력은 이 2개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0.5 곱하기 임펄스 사실은 이게 0.5 임펄스 n 될 테고 2 곱하기 임펄스 n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지금 높이가 2고 오른쪽으로 1만큼 타임 시프트한 임펄스 2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입력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출력은 어떻게 되냐? 출력 y에는 0.5 hn 플러스 2 곱하기 h n-1 이런 출력이 나오겠죠.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다 한번 새로 그려보면은 0에서는 0.5와 여기서는 0이죠. 여기서는 0.5죠. 0에서는 0.5의 높이 값을 가질 테고 1에서는 2와 여기 높이 0.5와 2의 값이니까 여기는 0.5, 높이가 0.5. 그 다음에 1에서는 2.5, 0.5와 2가 더해지면 2.5의 높이 값을 갖겠죠. 2에서는 역시 높이 2와 0.5가 곱해지니까 역시 2.5의 높이 값을 가질 테고 요 3에서는 2와 0 더해지니까
2의 높이 값을 갖는 신호가 될 경우 4에서는 어떻게 되죠? 4에서는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니까 4부터는 다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의 출력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래 입력의 선형조합이 출력의 선형조합으로 이렇게 다시 표현이 됐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xn이라는 신호를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모양의 이제 이 선형조합에다가 여기 이제 임펄스 요거 h n-k 대신에 임펄스 n-k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출력은 우리가 요 임펄스 대신에 임펄스 리스판스 h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지금 K는 다른 곳은 다 제로고 K가 0일 때와 1일 때 각각 0.5와 2로서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0일 때와 1일 때 이렇게 1일 때만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제로죠. 그래서 0.5 hn 플러스 2 곱하기 hn-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방금 이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신호를 더해야지 전체 출력이 나오죠. 입력도 이것이 이제 시그마로서 이게 다 더해지는 시그마라는 건 다 더하기죠. 그래서 더하기를 한 형태가 출력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더하기 그 다음에 0.5라는 곱하기 2라는 곱하기 컨스탄트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라는 이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조합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따라서 임펄스 대신에 hn 델타 n 대신에 hn 델타 n-1 대신에 hn-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최종적인 출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는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최종적인 출력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까는 우리가 그림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구하는 방식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것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서는 동일한 문제에서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서의 value, 함수 값들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y0, y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의 값들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한 specific time n 특정한 n에서의 값 yn에서의 어떤 값을 어떻게 구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컨볼루션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잘 보게 되면은 이 어떤 xk와 hn-k를 곱해서 그것을 이렇게 더하는 그러한 형태의 컨볼루션이 되겠는데 이것을 다른 각도로 아까 k는 특정한 k로서 어떤 value를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이 k를 좀 일반화시켜서 하나의
K 도메인에서의 함수로서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함수 K 도메인에서의 함수로서 곱해진 후에 그것을 누적해서 서메이션 하는 그런 형태로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xk는 k 도메인에서의 xk로서 이렇게 k 도메인에서의 함수로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것이고, 요 hk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hk라는 것은 h 마이너스 k 마이너스 n 이러한 어떤 k 도메인에서의 함수로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n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고정을 시켜 놓은 n이라는 어떤 특정한 specific n을 생각을 했으니까 n을 고정을 시키고 이것을 k의 함수로 보자는 겁니다. k의 함수로서 한번 생각을 해야지 이 두 개의 곱하기가 k 도메인에서의 함수로서 이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서 k 도메인에서 한번 함수로서 곱하기 한 값을 구하고 그것들을 서메이션 하자. 그렇게 해서 특정한 n에서의 y, n 값을 구하자라는 각도로 이 공식을, 컨볼루션 공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h 마이너스 k 마이너스 n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h 마이너스 k라는 어떤 함수를 k 도메인에서 n만큼 이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h 마이너스 k라는 것은 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h k를 타임 리버설 반전을 시킨 것이죠. 우리가 hn을 알고 있으니까 hn이라는 것을 hk라고 이렇게 k 도메인에서 hk라는 함수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것을 먼저 타임 리버설을 시키고 그것을 또 다시 타임 시프트를 시키는 이 두 개의 작업을 해서 hn-k를 구하고 그것과 xk를 곱하고 그것을 다시 서메이션 하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출력을 계산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xk라는 것은 xn 대신에 xk를 그대로 k 대신 n 대신에 k로 이제 바꿔서 동일하게 k의 함수로서 xk를 구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그림처럼. 두 번째로 이 hn-k는 hk를 타임 리버설하고 그것을 k 도메인에서 이 두 번째 그림에서 k 도메인에서 n만큼 이동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hn이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n이 아니고 k라고 바꿔놓으면은 hk가 하나, 둘, 셋 이런 연속해서 일이 세 개가 나오는 어떤 특성을 갖는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갖는 신호였는데 이것을 0에서
타임 리버설을 먼저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타임 반전이 되면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없어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1, 2였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걸쳐서 타임 리버설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것을 n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은 n이 뭐 음수인 경우라 치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만 n을 맨 왼쪽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놓고 보면은 이 K 도메인에서의 이 K 도메인에서의 H n-K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호와 n이 이제 어떤 특정한 고정된 것이라고 치고 이것과 이러한 xk를 곱해서 그것들을 다 누적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y0라고 하면은 n을 제로로 고정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 이것을 일로 가져와서 이제 h 제로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 xk와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는 어차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는 제로고 제로에서는 0.5를 가지니까 제로에서 0.5 하고 2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곱해지게 되면 0.5하고 1하고 곱해진 요것만 유효하고 다른 건 다 엇갈려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0.5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요것이 n이 1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k와 h 1-k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직접 여기서 xk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죠. 여기 0.5고 이게 그래서 2였는데 이게 0.5 여기가 2. 그러면은 이거하고 요거하고 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죠? 0에서는 1 곱하기 0.5, 1에서는 1 곱하기 2, 그 다음에는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그걸 다 더하게 되면 2.5가 나오죠. 즉, 0에서는 이 값이 이제 곱해지고, 1에서는 제로 값이 이렇게 곱해짐으로 해서 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y2는 어떻게 되느냐? y2는 마찬가지로 y2는 우리가 입력이 이제 0과 이렇게 0.5 2일 때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곱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0.5 곱하기 1 더하기 곱하게 되면 여기 1 곱하기 2 그러니까 2.5가 나오겠습니다. 2.5.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 즉 y3를 구하게 되면은 y3는 이것이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 3-k하고 요 xk하고 k 도메인에서의 이러한 xk를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제로에서는 어차피 이쪽이 제로이기 때문에 0.5를 곱해봐야 제로죠. 1에서 높이가 2하고 곱해지게 되면은 2가 되고 그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이제 서메이션 그것들 다 더하게 되면은 결국은 2밖에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n을 이제 어떤 특정한 값으로 specific n을 고정을 시켰을 때 출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러한 작업은 지금 우리가 summation xk hn-k 근데 이제 hn-k를 n을 특정한 값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작업 즉 hn을 hk로 바꾸고 아까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hn을 hk로 바꾸고 hk를 다시 타임 리버설 해주고 마이너스 k를 해주고 그 마이너스 k 함수를 다시 k 도메인에서 n만큼 이동한 즉 마이너스 k 마이너스 n 으로 이렇게 임펄스 리스판스를 조작을 해서 xk와 k 도메인에서 곱해주는 겁니다. k의 함수로서 이렇게 곱해주고 그것들을 서메이션 해주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출력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넷째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배운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리니어하고 동시에 타임 인베런트 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면은 어떠한 임의 모양의 입력이 그 시스템의 인가가 되었을 때 그 출력을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그젬플로서 간단한 심플 이그젬플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 그 문제를 컨볼루션 이그젬플로서 문제를 두 가지 각도로서 하나는 그림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그림으로서 도시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그 컨볼루션 공식을 좀 더 살펴봄으로 해서 그 공식에 근거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중첩을 시켜서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가 너무 원시적이고 우리가 좀 수학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우리가 순수하게
수학 공식에 근거한 해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컨볼루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계산하는 방식을 두 번째에 제시를 하였던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제로서 한번 컨볼루션 공식을 이그젬플 2.4에서와 같이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